지혜로운 이야기, 이상한 계약. 옛날 어느 곳에 매우 가난한 두 형제가 있었다. 두 사람이 같이 있어서는 아무래도 살아갈 수가 없었으므로 한 사람이 다른 동네로 품팔이를 나가서 번 돈을 집으로 보내기로 했다. 먼저 형이 돈벌이를 하러 나가게 되었다. 집을 떠나 조금 떨어진 어느 마을의 앞에까지 왔다. 형은 문을 두드려 주인에게 머슴으로 고용해주기를 부탁했다. 부잣집의 주인은 형을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이런 말을 했다. 우리 집에서 일을 해도 좋다. 그러나 앞으로 최초의 뻐꾹새가 우는 봄까지는 반드시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줘야 하겠어. 그동안 자네가 한 번이라도 화를 낸다면 벌금으로 나에게 1,000루블을 내놓아야 한다. 만약 돈이 없다면 10년 동안 품삯 없이 일을 한다. 그 대신 내 쪽에서도 단 한 번이라도 화를 낸다면 벌금으로 자네에게 1,000루블을 치르게 한다. 이런 조건으로 일하는 게 어때? 형은 이상한 조건을 제시하기에 깜짝 놀랐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기는 화를 내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게다가 상대방이 화를 낸다면 많은 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형은 그런 조건으로 일을 하기로 작정했다. 두 사람은 어김없게 하기 위하여 정확한 계약서까지 서로 주고받았다. 이튿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주인은 머슴을 깨워 넓은 초지로 데리고 갔다. 밝은 동안에는 이쪽에 풀을 베어주게. 집에는 어두워진 뒤에 돌아와야 해. 머슴은 저녁 늦게까지 풀을 베다가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왜? 벌써 돌아왔어? 하고 주인은 물었다. 왜라뇨? 벌써 해가 졌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것입니다. 이봐, 나는 밝은 동안은 풀을 베라고 말했어. 달이 떠서 아직 밝지 않은가? 하고 주인이 말했다. 진정으로 하는 말씀입니까? 머슴은 어이가 없는 표정이었다. 화가 난 모양이군. 주인이 물었다. 아니요, 천만에요. 피로해서 잠시 쉬러 왔을 뿐입니다. 모습은 화가 났지만 꾹 참고 다시 풀을 베러 되돌아갔다. 그리고는 달이 질 때까지 계속 일을 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이번에는 해가 떠올랐던 것이다. 머슴은 이를 악물고 풀을 베었으나 곧 지쳐서 쓰러지고 말았다. 절망 끝에 머슴은 자신도 모르게 고함을 쳤다. 그 착취꾼, 바치고 독이고 마음대로 해. 이렇게 말한 순간 주인이 모습을 나타내었다. 드디어 화를 냈군. 그럼 계약을 실행해줘야겠어. 1,000루블이야. 아니면 10년을 품삯 없이 일해줄 것인가? 어느 편을 택하겠어? 머슴은 앞이 캄캄했다. 1,000루블이라는 돈은 물론 있을 수도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나이 밑에서 10년이나 일을 한다는 것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는 수 없이 나누어서 지불하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힘없이 집으로 돌아와 동생에게 이야기를 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우는 형을 위로하면서 말했다. 형님, 너무 화내지 마. 이번에는 내가 가서 그 사기꾼 놈을 때려잡겠어. 그날 밤 아우는 그 부잣집에 가서 일하게 해달라고 했다. 부잣집 주인은 먼저 형의 경우와 같은 조건을 꺼냈다. 그러나 아우는 그건 너무 적으니 2,000루블의 벌금이나 20년간의 품삯 없는 노동을 하기로 하자고 말했다. 물론 부자 주인은 크게 기뻐했다. 곧 계약이 설립되었다. 그날 밤 머슴은 내일부터 많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배불리 밥을 먹고는 푹 쉬었다. 그런데 이튿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일어날 기색이라고는 없었다. 주인이 가서 흔들어 깨웠다. 언제까지 잠을 자고 있을 참인가? 너무 늦잖아. 아니, 화를 내셨어? 하고 머슴이 말하면서 머리를 치켜들었다. 화를 내지는 않았어. 이제 일하러 갈 시간이라고 말하러 왔을 뿐이야. 하고 주인은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곧 옷을 입고 나가겠어요. 그러나 그 늑장을 부리는 꼴이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옷을 입고 신을 신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다. 주인은 참도 못해 고함을 질렀다. 이봐, 빨리 못해.
아니, 화를 내셨군요. 아니야, 너무 늦지는 않을까 걱정을 했을 뿐이야. 하고 주인은 말했다. 두 사람이 초지에 나갔을 때는 해가 바로 머리 위에 있었다. 머슴은 둘레를 돌아보고 모두 도시락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도 점심을 먹읍시다. 주인도 하는 수 없이 찬성했다. 그러나 머슴은 또다시 천천히, 게다가 식욕도 왕성히 한껏 먹고 배가 부르자 잠시 쉬었다가 일을 하도록 합시다 하고 말했다. 그리고는 초지에 벌떡 누워서는 저녁녘까지 쿨쿨 잠을 자버렸다. 이거 큰일 났군. 풀을 베지 않는 것은 우리뿐이 아닌가. 엄청난 머슴을 고용했구나. 주인이 중언부언 불평하는 것을 귓전에 들은 머슴은 문득 일어나 당신 머슴이 양을 죄다 죽여버렸소 하고 주인에게 알렸다. 주인은 새파랗게 질려서 뛰어나갔다. 가보니 참말로 양이 모조리 죽어 누워있는 것이었다. 주인은 앞이 캄캄하여 머슴에게 고함을 치며 마구 때렸다. 이 바보 녀석,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러나 머슴은 침착할 뿐이었다. 나는 말씀하신 대로 바로 다가오는 놈을 잡았을 뿐입니다. 양들은 모두 바로 다가왔거든요. 그런데 끝내 화를 내신 모양이지요. 아니야, 화를 내지 않았어. 양이 죄다 죽었으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을 뿐이야. 이런 식으로 머슴은 2, 3개월 일을 했다. 주인은 뻐꾹새가 울기 시작하는 봄까지는 도저히 화를 내지 않고 견딜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리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벌금을 지불하지 않고 이 머슴을 쫓아낼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끝내 하나의 계략을 생각하여 마누라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 숲에 가서 높은 나무에 올라가 주지 않겠소? 저 머슴 녀석의 모습이 보이거든 뻐꾹뻐꾹 하며 울어주어. 주인은 머슴에게 명하여 사냥 준비를 시켜 둘이서 숲으로 나갔다. 마누라는 머슴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자 진짜 뻐꾹새처럼 뻐꾹뻐꾹 울기 시작했다. 그것을 듣고 주인은 기쁜 듯이 부르짖었다. 들었지? 뻐꾹새가 울고 있어. 이로써 자네 일은 끝났네. 그러나 머슴은 그 자리에서 주인의 흉계를 알아차렸다. 그러나 겨울에 뻐꾹새가 온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놈을 쏘아 떨어뜨려서 어떤 새인지 정체를 확인해 보십시다. 이렇게 말하고는 머슴은 총을 겨누어 조준을 하여 막 방아쇠를 당기려 했다. 주인은 깜짝 놀라 허겁지겁 머슴을 제지하고 욕을 퍼부었다. 너 같은 녀석은 당장 죽여버려야겠다. 상판떼기를 보는 것도 지긋지긋하자. 끝내 화를 냈군요. 머슴은 싱긋이 웃었다. 그래, 화를 냈다. 어쩔 테야. 벌금을 주겠다. 이제 계약은 끝난 거야. 저에게도 이의가 없습니다. 하고 머슴은 말하고 뻐꾹새를 나무에서 내려주었다. 돈을 받은 아우는 만족하여 집으로 돌아갔다. 이 부잣집 주인도 그 후에는 머슴을 좀 더 나은 조건으로 고용했으며 달밤에는 일을 시키지도 않았다. 옛날에 두 형제가 가난해서 형이 일하기 위해 먼 마을로 갔고 이상한 조건의 계약을 맺게 되었어요. 형은 일을 하다가 화가 나서 계약 조건을 어기게 되고 결국 1,000루블이나 10년 노동의 선택을 강요받았어요. 형의 동생이 대신 일을 하러 가게 되고 더 나쁜 조건으로 계약을 맺은 후 주인에게 지각하고 편하게 행동하면서 상황이 엉망이 되었죠. 주인은 머슴을 쫓아내고 싶어하며 여러 계략을 세우는데 머슴은 주인의 속마음을 눈치채고 화를 내게 만든다. 주인은 머슴에게 숲에서 뻐꾹새처럼 울게 시키지만 머슴은 겨울에 뻐꾹새가 우는 법이 없다며 반격한다. 결국 주인은 화를 내버리고 머슴은 계약이 끝났음을 선언하면서 주인과 새로운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